개혁신당의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개혁신당의 정강정책 시리즈 11번째로 가족관계와 관련한 민법 개정안입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존속이 힘들어진 경우 그 기업을 파산 등의 정리 절차로 넘겨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의 혼인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를 강제로 법률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혼인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등 여러 관계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일명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혼인이 파탄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으로는 이미 종료된 혼인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파탄난 혼인관계를 해소하여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이혼 소송은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찾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작 중요한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나 이혼 후 양 당사자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파탄주의 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습니다. 별거 기간이 3년 이상 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관계를 해소하여 양 당사자 모두 새 출발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혼인 파탄에 아무리 책임이 큰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는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뿐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는 2, 3천만 원을 넘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SK그룹의 최태한 회장의 이혼 사건에서 노소영 관장에게 1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적은 있으나 이는 재벌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장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 자녀를 두는 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징벌적 위자료의 대상 범위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재산 분할에서 유책 배우자의 몫인 재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의 정도, 전체 재산 분할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존의 재산 분할의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탄에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피해를 더욱 두텁게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이혼 후 생활고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 등 가족관계의 형성과 해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법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신당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가족법 분야에 관한 개혁안을 꾸준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에 관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책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도 좀 우려가 담기긴 했는데 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 좀 뭐랄까 유전문제 좀 돈이 많은 한쪽의 일반인 한쪽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법적으로 억누를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 중에 우리와 같은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거의 모든 선진국이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이혼의 성립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의 유책주의를 유지해야 된다고 일부 여성계를 비롯한 일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유책주의 유지에 관한 가장 큰 이유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게 받아들여지면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 그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탄주의의 도입을 반대하고 유책주의의 유지를 주장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같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결혼 상태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다만 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위자료를 통한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의 요지입니다. 징벌적 위자료 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미국같이 거의 외신 보면 막 전 재산을 거의 걷어야 아니고 큰 좀 빈트트랙을 통한 그 위자료를 주기도 한다는 거 알겠는데 그 정도의 징벌적 위자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우리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혼전 계약의 유효성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혼전 계약의 내용에 상세하게 이런저런 케이스의 경우에 책임의 부분을 명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하고는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발표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혼을 하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 기여도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 같은 정도의 기여를 했다. 그래서 재산 기여도가 똑같이 1대1이라고 하는 경우에 지금 제도하에서는 재산을 반씩 나누고 다만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위자료의 액수는 대부분의 경우에 3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1억까지 위자료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건 거의 드문 케이스고 한 3천만 원 내외에 대부분의 경우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고 재산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받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산 기여도가 똑같이 1대1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자면 유책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대1로 나누던 재산이 0.5 대 1.5 그러니까 1대 3의 비율로
그러니까 25%와 75%의 비율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에 50% 이거 다시 말해.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의 몫인 재산에 대해서 절반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원래 이게 뭐 다투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50%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게 뭐 최근에 가장 이혼으로 관심받았던 사례가 아무래도 재벌 기업과 관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관심받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상한선을 50% 정도로 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 관련해서 예. 오늘 오전에 조홍천 의원, 이현우 의원이 야당 통합공관이 관련해서 좀 내부적으로 회의도 좀 하신다고 했는데 좀 결론이 나왔는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 상의를 했고, 우선은 조홍천 의원님께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개혁신당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조홍천 의원과 이현우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이게 되면은 또 듣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한 가지 더. 예. 그 얼마 전에 보도에서 대복주 대표가 그 통합에 좀 관리부탁이 된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배복주 부대표라는 분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세력에 합류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미래라는 그 세력에서 그분이 어떤 위치인지도 어떤 정치적 도전하실지도 잘 모르지만은, 우선은 저희가 조홍천 이원우 의원이 이야기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일 뿐, 개별 인사에 대한 입장을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아까 특별 참여하는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예. 발표했는데 지금 보면 그 명단 중에서 좀 장기간 어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인들을 참여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위한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면서 그 과거 그 유죄를 받았던 공영방송사 간부들이 사면이 여기에 대해서 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면에 따른 어떤 사회적 효과를 기대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대통령의 그 특별 사면권이 정치적으로 활용된 건이 있어서 국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서 보궐선거에서 있었던 그런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 직후 출마에 따른 비난이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효과와 별개로 정가에 널리 퍼져 있는 이번에 특별 사면된 대상들이 바로 총선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지난 강서보궐선거에서 했던 것과 같이 특별 사면 대상자가 총선용 기획 사면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은 저는 바로 그렇게 정치에 투입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금태섭 의원의 출마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저도 제가 원래 20대나 21대 총선 준비하고 있을 때라면은 이미 제 거취를 결정해서 움직이고 있겠지만은 지금은 당을 이끌고 있고 또 당이 다른 세력과 연대 등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제 개인의 거취라는 것도 당의 진로와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마음이 좀 달아있지만은 최대한 당을 위해서 전략적 선택하는 방향을 열어놓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관련인데요. 김표 서명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현역이 있는 영남 지역으로 나가서 헌신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뭐 그거는 서병수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